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제1주의는 그게 백인 제1주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트럼프 제1주의, 극도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어떻게 자유를 최고 가치로 하는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왔느냐. 더구나 핵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에서, 더구나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트럼프가 등장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세계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북아시아의 변화는 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여기서도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시진핑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핵 문제는 쌍중단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하면은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는 핵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시간 끌게 하자는 거죠. 두 가지를 미국이 다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시진핑과 1년 전에 하던 이야기를 트럼프가 지금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혼이 김정은에게 팔려갔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트럼프에 기대했던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대전략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럴듯해요. 그럼 위안도 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친미국가가 된다? 친미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문제? 그러면 망하는데 북한과 중국은 붙어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근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하고 친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친미국가 되는 순간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가만두겠습니까? 다만 김정은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몰라도 북한이 친미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억지로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만약 미국이 한다면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줘버리면 됩니다. 북한, 한반도는 당신이 주인이 되라. 핵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됐다. 핵도 가지고 있고 남한에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남한의 운명은 김정은이한테 맡긴다. 베트남하고 비슷하죠. 베트남에서 미국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통일한 베트남이 자기를 도와주던 중국하고 맞서가지고 버티니까 이 통일된 베트남이 적이 아니냐. 우리한테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베트남이 친미국가가 됐어요. 친미국가. 과거의 적이 이제는 동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런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 맨날 반미만 하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핵 가진 김정은이한테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김정은이가 적화 통일을 해도 그게 친미국가로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중국에 대항하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입니다. 실현 불가능. 그것도 좋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 사람은 적화 통일 찬성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친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친미 국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우파 애국 인사들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반성도 좀 하고 뭘 정리를 해야 되느냐.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동안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국민보다도 대한민국 군대가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미국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양해도 갈 필요도 없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북한 군사령부를 폭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격할 찬스가 얼마나 많아요. 연평도 폭격했을 때도 할 수 있었고 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괜히 잠자는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이런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고 아니 핵 문제를 미국 보고 해결해달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6.25 때처럼 우리 대신 죽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비겁한 비열한 사람들이 우파라든지 보수라든지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한 모독이죠. 자주국방을 포기한 우파는 우파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더구나 자주국방 할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이 있는데도 경제력이 40배나 되는데 세금 더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더 내가지고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0조씩 더 낸다. 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의 힘으로. 근데 돈도 쓰기 싫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드 방어망 만들고 핵무장 하는데 돈이 드니까 나는 그거 안 할란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보여주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연히 나서가지고 트럼프에게 항의를 했어야죠. 국회는 항의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어야 합니다. 또 한국의 애국 세력들,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성무회 뭐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6.25 때 같이 피 흘린 한미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없어요. 정부는 오히려 찬성하고 그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 참패한 이후에 그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정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아무도 데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보단체 중에서 딱 하나 성무회만 반대 성명이 하나 나왔을 뿐입니다. 이건 뭐냐?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다가 보니까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트럼프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걸 보면은 트럼프 팬클럽 같아요. 팬클럽. 팬클럽이 되면 안 되죠. 팬클럽은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트럼프 팬클럽 되면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트럼프 욕하지 않고 반미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게 반미운동 아닙니다. 트럼프와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은 아직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미국적 가치와 자유진영의 고귀한 가치, 한미동맹의 가치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글과 말,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 보면은 참 이상하다. 한국에서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도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에서는 이런 글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 믿고는 한미동맹 유지할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 주둔할 가치가 없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야 사선 결단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70%가 되는 국민을 믿고는 한미동맹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타락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비겁한 국민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김정은이 경제력에서 50분의 1인데 그 김정은이 무서워가지고 주한미군 없으면은 우리는 죽는 것처럼 이렇게 사색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싸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돈 쓸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찐 돼지처럼 살았던 한국인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김정은을 지켜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트럼프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 앞으로의 선택은 뭐냐? 하는 것이죠. 선택은 뭐냐? 생존 문제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선택입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존입니다.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형태를 보시면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검찰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일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오는 8월 15일은 건국 70주년으로 거창하게 기려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기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해 임시정부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948년 8월 15일도 생일이 아니고 19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상해 임시정부 생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원래 아마 공화국 창건 70주년 열심히 할 겁니다. 거기에 또 한국 사람 보낼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셈인데 이런 자해 행위 대한민국의 뿌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저항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한미동맹에 의존한
대가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외국에 맡겨놓고 자신은 웰빙에 전념하는 국민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바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축구가 하나의 대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구.